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재회한 커플은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회 전문 상담사 입장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저는 다른 결론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왜 저는 다른 결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릴 테니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재회한 커플은 똑같이 다시 헤어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재회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혹은 주변에 재회한 커플들이 있지만 그 커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이유로 깨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재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재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저 감정적으로 재회를 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자,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대화가 뭔가 안 통해서예요. 어딘가 안 통해서, 그래서 그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선 이별을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대화가 적당히 통해야지 연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대화가 안 통했던 게 고쳐졌어?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쳐지지 않은 똑같은 두 사람이 다시 또 연애를 해요. 그럼 문제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별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별의 원인이 다시 발생하는 거고 그럼 똑같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분명히 이런 명제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재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안 바뀌실 건가요? 저는 바뀌러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람들은 바뀌고 싶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바뀔 수 있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땐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바뀔 만한 충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 나가야 하는지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를 알고 있고 실제 실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뭐 스타일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신 경험은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뭔가 변화를 이룩해내신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늦잠을 자는 사람인데 늦잠을 안 자게 됐다라든지 내가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였는데 성적을 올려봤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분명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지금 기회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안 바뀌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건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정말 바뀌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고 너무나 바뀌고 싶어도 어떻게 나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면 사실 못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바뀌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한들 바꾼다는 건 사실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없었던 습관을 내가 내 습관으로 만들어내려면 3주 정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내 몸에 자동화가 돼가지고 기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안 해봤던 일을 3주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엔 그만큼 노력이 들죠.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이거 꼭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투철한 의지가 필요한데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당연히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뀔 줄을 알아도 사실 내가 그만큼 바뀌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바뀔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별을 했고 지금 너무나 재회를 하고 싶고 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안 바뀌어서 놓쳤잖아요. 얼마나 바뀌고 싶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재회를 못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방법만 알면 재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세상엔 정말 많은 책이 있고 자신 삶을 바꾸신 분들의 노하우가 되게 많이 공유가 돼 있어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서 내가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재회에 있어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연구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따가 안내 부분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바뀌어야지 재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상대분이 나랑 재회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사실은 내가 바뀌어서 다가갔어. 그러면은 왜 안 사귀어야 되죠? 나는 더 이상 감정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나는 더 이상 감정이 없다고 하기 전에 바뀌어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감정이 없다고 해도 감정을 만들어주면 돼요. 재회라는 거는 유혹이거든요. 연애 자체가 유혹인 거고, 유혹이라는 건 나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가 다시 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상대분이 내 조건에 혹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이별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근데 이제 이별이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를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결정을 상대분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렇게 재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냥 재회를 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깨진 그릇이라는 거는 금이 이미 가 있잖아요. 아무리 뭘로 붙인다고 한들 그 금이 그대로 있고, 이 금이라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작은 충격만 와도 이건 깨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한 결합으로 재회를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게, 우리 지금 이별해서 이렇게 힘든데 또 똑같이 헤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재회를 추천 안 해요. 그리고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한다라는 건 깨진 그릇을 단순하게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죽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죠. 그만큼의 노력을 각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알겠어요. 저 그러면 제대로 재회를 해볼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한테 상황부터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안내 부분 나가는 거 보시고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카톡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실 때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디테일이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승이별 사례라고 할게요. A는 상대가 서운해하는 걸 내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줘서 상대가 지쳤고, 그때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서 상대의 마음이 그 사람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환승이별을 한 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B라는 사례는 내가 너무 호구같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서운한 걸 자꾸 얘기를 해서 상대가 나한테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고 질려서 떠나간 경우라고 할게요. 이렇게 A랑 B는 환승이별이라는 우리가 불러야 하는 명칭 자체는 똑같지만,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환승이별 사례라고 해도 시나리오나 솔루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상대 입장에서 나랑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서운해도 내가 그걸 잘 받아주지 못하고 자꾸 속상해지고 나 혼자 연애하는 것 같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위로가 안 되니까 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대분이 움직여간 새로운 이성 있죠? 그분이 그만큼의 위로와 이런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연애가 된 거라서 내가 그보다 더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전엔 그게 안 되니까 헤어졌던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나리오랑 솔루션 설계를 해드려야 되는 거라고 하면, B라는 사례 같은 경우는 내가 호구같이 굴면 사람이 매력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객관적인 매력에 뛰어나도 내가 호구같이 굴면은 상대분 입장에서 그 매력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이건 제가 예전에 물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산소 같은 사람, 산소는 중요하죠. 없으면 죽죠. 하지만 산소는 우리가 돈 주고 안 사잖아요.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산소를 돈 내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요. 하지만 물은 사죠. 왜? 물은 노력이 필요하거든. 내가 얻는데 뭐 최소한 편의점에 가서 사야 된다든지 정수기까지 가야 된다든지 뭔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마시는 데는 돈을 내요. 하지만 산소를 들이마시는 데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산소일 수 있지만 산소에는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상대분이 아무 노력도 없이 내 매력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매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떠나갔어. 심지어 내가 자꾸 서운하다고 얘기해서 지쳤어.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어. 그럼 내 매력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대가 알았다고 해도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니까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저 상대가 환승을 한 이성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게 방법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A 사례에도 디테일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내가 서운한 걸 잘 처리를 못 해줘가지고 환승을 한 사례인 건데, 근데 내가 이별을 하고 사실 찾아가서 상대를 때렸어. 그래서 상대가 경찰까지 부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안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서럽고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이별을 하고 나서까지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래서 내가 경찰까지 불렀으면 아까보다 훨씬 사례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B 사례에도 하나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해볼게요. 사실 이별을 하고 나서 상대의 부모님이 완전히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부모님께서 나랑 상대가 헤어진 거에 대해서 상대한테 분노를 하셔가지고 상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본가에서 상대를 내쫓았다고 할게요. 그럼 또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한테 아군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군이 있다는 정보를 주시면은 그걸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도 전략을 같이 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갈 길을 돌아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추가돼도 굉장히 상황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되게 사소할지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보고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떤 방패가 있는지 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사람들인 거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알아맞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희가 잘 알아맞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주신 정보들,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알아맞혀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시면 저희도 알아맞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데이쌤 사례였는데 데이쌤이 이제 너톡을 잘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지. 그래서 내 남자분이 상대한테 보낸 거지. 그런데 상대분이 너무나 극렬하게 거절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도 너무 놀라고 데이쌤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데이쌤이 물어봤죠. 상대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 남자분이 얘기를 하신 게, 아 선생님 사실은 제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거거든요. 바람 폈다는 걸 데이쌤한테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데이쌤도 모르죠. 바람을 펴서 헤어진 거면은 다르게 너톡을 쓰거나 뭔가 다른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상담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큰 마음 먹고 상담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선생님들을 잘 활용을 해주세요.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주고 계속해서 상황을 제대로 공유를 해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시나리오나 솔루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 알려주시고 왜 그런지 공유해주시고 의논을 계속 같이 해나가는 거. 이거는 저희가 제외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를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례를 정말 잘 알아.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취향이 뭔지, 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너무 잘 알아.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야 서로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도 저희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제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나가는 거고, 연애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상대랑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인 거고, 그 부분을 저희는 잡아드릴 뿐이에요. 해내시는 건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신다고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변화를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 안내 부분 나가니까 진단을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분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